두 개 보내줘야 돼. 이거는 이따가 고쟁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어서. 무게중심 봅시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인데요. 중선이 뭐지? 선분의 반으로 가야지. 중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BC의 중점 연결, AB의 중점 연결, 그 다음에 연결. 이 길이랑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모두 같은 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쓰는 논리는 한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비율이 2대 1이다 라는 거 하나 쓰죠. 그 다음 또 쓰는 게 뭐지?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쓰죠. 그죠? 중학교 때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M이라고 여기를 잡는다면 B와 C의 중점의 좌표 이제 구할 수 있죠. 그죠?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BA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G가 되겠죠. 그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중선의 교점인데 이 중선의 교점을 이제 찾는 방법은 G가 의미하는 것은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와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 B, C의 좌표를 이용해서 M을 찾고요. M을 이용해서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준다면 G의 좌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이에요. 모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x좌표들, 꼭지점의 x좌표들끼리 다 더해서 3개를 더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고요. 4개를 더했기 때문에 뭐야? 3개를 더했기 때문에 x좌표들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요. y좌표들 역시 3개를 더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다음에 할까?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을까요?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사각형의 꼭지점들 4개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닐 것 같지? 그치? 아니에요.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게 내신 기초로 나온 적들도 몇 번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다루지는 않는데요. 겨울에 할까? 지금 할까? 알려줘요? 알고 싶어요?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뭐 다시 이야기해드리긴 할 텐데요. 두 가지 과정을 지나가야 돼. 두 가지 과정을 해야 됩니다. BD를 연결하거나 AC를 연결하거나 아무거나 하나 선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A, B, C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G1이라고 할게요. A, C, D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G2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C, D의 넓이 B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의 넓이 B가. 얘네들의 넓이 B가 M 대 N이면 G1, G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됩니다. 얘의 무게중심과 얘의 무게중심을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진짜 무게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이해되세요? 시소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시소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시소가 뭔지 알아요? 시소 알아요? 시소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알았는데. 시소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이렇게 타는 거야? 시소가 영어로? 아, 부피는 영어로? 원리. 네, 시소는 영어로 시소입니다. 난 이거 처음 알았을 때 되게 놀랐는데 시소가 어떻게 영어지? 시소의 원리입니다. 시소의 원리 이게 지렛대 원리랑 비슷한 건데요.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얘가 이제 M1이고 얘가 M2라고 하고 이 거리를 L1, L2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곱한 거랑 얘네들 곱한 거랑 같으면 안 되겠지. 그죠? 얘네 거꾸로 곱한 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해돼요? M1과 L2를 곱한 거랑 M2와 L1을 곱한 게 같아야 돼. 그래야 이게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잘못 써줬구나. N 대 M이죠. N 대 M. 거꾸로 썼다. N 대 M입니다. N 대 M. 시소의 원리. 얘 넓이가 4고 얘 넓이가 1이면 얘를 4대 1로 내분하는 게 아니라 1대 4로 내분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소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주는 거고요.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 찾는 거는 옛날에 내신으로 이제 뭐 몇 번 내가 본 적은 있는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써주세요. 우리 개념 노트에 (33쪽에) 무게중심 무게중심 옆에다가 써두십시오. 뭘 써두는데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을 리퍼런스로 써야 되겠구나.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실제로는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직접 이걸 다 전개를 시켜요. 두 점 사이 거리 찾을 수 있잖아요. 2차식으로 루트 해가지고요. 그걸 제곱을 하면 루트가 벗겨질 거고요. x, y에 관한 2차식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 3개의 2차식을 각각 x에 관한 2차식들 다 모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요. y에 관한 2차식 다 모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P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에다가 써두세요. 자, P에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내용이. A1, A2라고 씁시다. A2, A3, AN. 몇 개를 더하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를 더하건 2개를 더하건 3개를 더하건 4개를 더하건 5개를 더하건 이때 P의 좌표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n개의 점을 더했다라면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각각의 x 좌표들과 y 좌표들을 더해준 다음에 따로따로 x 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고요. y 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거는 이 논리 때문에 위에 것도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항상 각각의 x좌표들을 다 더하고 각각의 y좌표들을 다 더하신 다음에 몇 개를 더했는지만 세주시면 그 개수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은 못할 거고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몇 번이지? 4번인가? (33쪽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 공간에다가 이제 또 평행사변도 써주셔야 됩니다. 다 쓰지 마. 다 쓸까? 다 쓸까? 겨울에도 개념 노트 계속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수상은. 수하도 이제 개념 노트 성인하고 있지? 그냥 뭐 못해요? 수하 개념 노트. 아니요? 수하는 개념 노트 안 해? 네. 너 쌩 하잖아, 수하. 네. 같이 있구나. 같이 있는데 왜 안 해? 모르겠어요. 같이 있구나. 좋은 발견이에요.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자, 평행사변형이 뭐야? 평행사변형이 뭐야? 마주보는 면이 평행한? 패럴러그램이죠. 패럴러그램. 영어로 그죠? 패럴러그램. 패럴러 라인이 이제 평행선입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정의 말고 성질. 마주보는 두 대문이 크기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걸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두 점 사이 거리 찾고 두 점 사이 거리 찾아서 같다. 두 점 사이 거리 찾고 두 점 사이 거리 찾아서 같다. 그건 왠지 가지 말아야 할 길 같죠? 너무 힘들겠죠? 나머지 성질 중에 하나가 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맞아? 그럼 이거 해석을 할게요. 해석을 하겠습니다.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겠네? 그지? 중점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중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고요. 그럼 x1이랑 x3 더해서 반띵한 거랑 x2, x4 더해서 반띵한 거랑 같겠네.
반띵한 게 같으면 반띵하기 전에 것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x좌표들의 합이 같고요. 마찬가지 y좌표도 마주보고 있는 i들의 합이 같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의 x좌표들의 합이 같고 y좌표들의 합이 같다. 쓰시고요. 하나 더 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밑에다가 일단 평행사변형 먼저 써주시고요. 그림은 그림은 좋고 공간이 부족하면 일단은 결과라도 꼭 적어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여긴 더 기입할 거고 저것만 일단 써두시고 이건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태연아, 아직 가만. 여기 쓸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쓰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언제 했었어? 여름방학? 작년? 이게 수능을 작년 10월에 시작하긴 했는데 어. 첫 번째 돌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아, 두 번째는 중간에 멈췄고. 성현이 기억나요? 예. 도형들 이런 거?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준다면 이것만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마름모라고 줍니다. 문제에서 직사각형이라고 줍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면좌표 다루면서 쓸 수 있는 논리들은 한 가지고요. 뒤에 직선의 방정식을 가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또 하나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편의 길이가 같은 그렇죠. 또 대각선이 직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논리를 쓰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할 수 있지? 어떤 두 직선이 직교하면 직각으로 교차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각이 90도. 네 각이 모두 90도가 된다. 그럼 90도가 된다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웃하는 두 변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쓰면 됩니다. 아무 변이나 이웃하는 두 변이 수직으로 만난다. 역시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쓸 거야. 그리고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평면좌표 단원에서 쓰일 수 있는 논리는 첫 번째 것들이고요. 직선의 방정식까지 이용을 한다면 두 번째 것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이면서입니다. 평행사변형 조건을 데리고 가야 돼요. 문제에서 얘가 마름모다 라고 한다면 일단 평행사변형 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든지 대각선이 직교한다든지 둘 중에 편하신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써두시고요. 진호 이해되니? 기분 없는데 왜 안 와요? 진호 오늘 아야 했대요. 특정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에 박제되는 건데. 어차피 얼굴 안 나오고 괜찮잖아요. 그런가? 그래. 은혜안이 이따가 출연할래? 그럼 지도 올라가요? 유튜브? 이름은 올라가겠지. 저희 목소리도 올라가요? 어? 저희 목소리도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너희가 10년 뒤에 생각나면 출연해봐. 출연할래? 이거는 어디다 쓰지? 오, 있다. 34쪽에 보시면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파푸스라고 하기도 해.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파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파푸스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파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런데 왜 파푸스라고 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옛날 책은 다 파푸스라고 배웠는데 요즘 책은 이제 파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고쟁이를 같이 펴보십시오. 고쟁이를. 걔네부터 덮지 마시고요. 고쟁이에서 이거 증명이 있거든요. 증명을 바로 해드리려고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삼각형이 있을 때 중점을 연결해요. 그랬을 때 AB제곱 H제곱은 1개 2배의 AM의 제곱 BM의 제곱이다 라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요. 증명이 어디 있냐면 161쪽을 가봅시다. 161쪽을 가보시면 이 파푸스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나 다 뭐 이건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가에 들어갈 건 뭘까요?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틀린 그림 찾기 하면 BH 제곱을 바꿔서 써야 되지. ABH 삼각형에서 BH 제곱은 AB 제곱 빼기 AH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죠? 맞아요? 아, 근데 그거를 일단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BM 더하기 MH로 써야 되겠네요. BM 더하기 MH. BH를 BM 더하기 MH라고 써야 되고 나에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AH의 제곱. 이거를 전개시켜야 됩니다. BM 더하기 MH를 전개를 시켜주시면은 BM 제곱에다가 2배의 BM MH에다가 MH 제곱이 있거든? MH 제곱에다가 AH 제곱을 더하면 뭐가 되지? MH AM의 제곱이 되죠. 피타고라스로. 나에 들어갈 게 AM의 제곱. 성현 이해돼요? 알아들어요? 다에는 뭡니까? 다. CH를 어떻게 쓸래요? CM 빼기 MH라고 쓰면 되죠. CM 빼기 MH. 그래서 이제 5번이 이 문제에선 답이 되는데 요 증명보다 조금 더 나은 증명을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도 다 옛날에 들어있던 문제들이고요. 내신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를 X축으로 갑니다. M을 원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데 얘를 원점으로 잡았으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될 거니까는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어때? 되세요?
자, 그러면 AB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두 점 사이 거리 A와 B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주면 돼. 그럼 A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AC 제곱은요?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럼 얘네들을 더해봐. 그러면 좌변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우변을 더하게 되면은 가운데 2AC, 가운데 마이너스 2AC는 사라지고요. 남는 게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어때? 괜찮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M 제곱으로 쓰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은 BM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파코스 존선 정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고쟁이 거기 어디냐? 166쪽을 봐봐요. 고쟁이 166쪽을 보시면은 648번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요. 가운데 점 D를 원점으로 만들어야 돼. 가운데 점 D를 원점으로 만들어가지고 라지 A를 뭐 스몰 A, B, 뭐 저기를 뭐 C, 0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따가 풀어드리긴 할 텐데 요 유형이 내신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요 유형이 요거는 이따가 내가 풀어드릴 텐데 오답 노트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다시 푸셔야 됩니다. 성윤아. 알았지? 오답 노트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꼭. 설명만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랑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가계 이등 분선 해봅시다. 가계 이등 분선. 자, 가계 이등 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어떤 게 있지? 가계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닮음을 이용을 해서 AB 대 AC는 BD 대 CD 맞아요? 닮음 이용해서 했었죠.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외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십니까 혹시? 외각의 이등분선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AB 대 AC는 BD 대 CD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내신으로 나온 거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것만 계속 냈는데 이걸 내 학교를 봤었어요 내가 옛날에. 자, 해석합시다. 점 D는 BC를 어떻게 하는 거지? AB 대 AC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여기가 길이가 4고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가 2대 1이잖아. 그럼 결국 B와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지금 중학교 때는 우리가 무게중심 같은 경우, 외심 같은 경우, 마찬가지 가계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건 다 평면기하입니다. 평면기하가 뭐냐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 같은 것들에서 얘네들의 길이와 얘의 각과 얘의 넓이를 찾는 게 평면기하인데 데카르트 아저씨가 좌표평면을 만든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이제 좌표평면으로 데려와요. 다. 실제 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게중심에서도 실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외심에서도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었고요. 가계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뒤에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써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고등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을 한다면 걔네들은 얘의 내분점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실 수 있겠고요. 겨울에 이야기할까? 쓸까? 겨울에 할까? 얘랑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도형이 뭐가 있을까? 삼각형의 내가 그런가?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내심, 내저번의 중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막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나와.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스토리들을 숨겨놓는 거야. 내심이랑 얘를 연결한 선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건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각의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 b를 알면은 여기의 길이 b도 찾을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방 파토스의 중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과 하나 더 연결이 됩니다. 걔는 또 파토스의 중선 정리가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무게중심이 뭐였냐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등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장을 해요. 무게중심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큰 삼각형에서 파토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라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삼각형에서도 파토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거의 중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이 등장을 한다면은 파토스의 중선 정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심이란 말이 등장한다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이용될 수도 있구나. 그게 이제 응용 심화 문제들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형이 어려운 게 사실 여러분들이 풀 때 여기서 이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걸 생각하는 게 어려워. 정말.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저런 게 있었지.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때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설명을 들을 때는 막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막 따라갈만 해 라고 느끼지만 막상 혼자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꾸준하게 오답 노트도 꾸준하게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어렵습니다. 도형은 내년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아마 다 머리 터질 거예요. 근데 슬픈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4월, 5월에 첫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에 거의 막 올인하는 지금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럴 텐데 이 시험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야. 1학기 기말고사 도형 파트거든요. 겁나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두 번째로 쉬운 시험이야. 2학기 중간고사 집합 명제 함수 좀 그나마 괜찮죠. 이게 1학기 기말고사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시험은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거든. 첫 시험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3등급으로 출발하는 거랑 2등급으로 출발하는 거랑 1등급으로 출발하는 거랑 나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내 위치가 달라지거든. 정말로. 너희가 지금 중학교 때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난 최상위권 아니었는데 상위권 아니었는데 또는 뭐 난 상위권이었는데 최상위권이었는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제로 스타트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들 보면 뭐 미적분까지 끝냈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수투까지 끝냈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 아이들에 비해서 선행을 벌였다고 해서 나는 뒤처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남은 시험들을 하나씩 잘 준비해서 가면 돼. 눈앞에 닥친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이 지금보다 더 힘들 거거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힘들 거야. 하지만
그걸 버티면 돼. 버텨내면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시작하는 포인트가 달라져. 이게 정말 크다니까. 3등급으로 출발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시험에서도 3등급이 나와. 그러면 나는 3등급인가? 라고 생각을 해. 부모님도 봤을 때 와, 얘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라고 했는데 첫 시험이 3등급이 나왔어. 두 번째 시험도 3등급이야. 그럼 부모님도 얘는 3등급인가? 이렇게 생각해. 그 얘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하지만 다른 애들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공부를 하고 본인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3, 4등급 맞았던 애들은 정말 2등급, 1등급은 못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내신 내서. 수능은 봤어요. 수능은 내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72점에서 96점이 있다. 92점이 있는데 내신에서는 3등급, 4등급 맞던 애들이 1등급 가는 건 내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거 본 적이 있고요.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 포인트가 만약에 최소 2등급 정도로 출발을 한다면 일단 목표치가 다르거든. 2등급 점수는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80점대 중후반 정도면 2등급은 받긴 하는데 안정적으로 학교 시험이 정말 쉽지 않다. 정말 쉬운 게 아니라면 학교 시험이 정말 쉬워서 막 97.1컷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보통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는 80점대 초중반 애들 1컷이 나오고 쉬우면 평범하면 90점대 초중반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계속 이걸 좀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영화 보듯이 감상하다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거의 이제 서머리는 다 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드리면 돼요. 자취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취라는 게 뭘까요? 알자치. 오! 맞습니다.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점이 움직인 흔적.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여기 거리가 같다. 또는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다.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가 있고요. 순서쌍의 형태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형태라는 건 뭘까요? 방정식의 형태라는 건 뭘까요? 등호가 나와요. 등호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다. 그럼 등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다니까. 이 거리랑 같다. 이 거리는 이 거리의 2배다. 이것도 등호가 다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식을 정리만 해주면 돼요. 식을 정리만 해주면 그냥 끝입니다. 정리한다라는 건 루트가 있을 때 루트 없애주고요. 이항시켜가지고 이쁘게 는방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끝입니다. 이게 쉬워요. 이거는 쉽습니다. 순서쌍의 형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게 내분점이거나 외분점이거나 무게중심이거나 어떤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어떤 점 P는 AB의 내분점이야. 어떤 점 P는 AB의 외분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순서쌍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순서쌍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여기에 X에 뭐 관한 식이 막 있을 거고 여기도 뭐 Y에 관한 식이 막 있을 텐데 얘를 우리가 라지 X라고 잡고요. 얘를 우리가 라지 Y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라지 X와 라지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정리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을 찾았어. 막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막 나왔대. 그러면 얘를
라지 x라고 잡고요. 얘를 라지 y라고 잡아. 그러면 라지 x는 2배의 a-1이 되고요. 라지 y는 3분의 1-a가 돼서 여기서 a를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a를 없애주면 x와 y에 관한 식만 남는 거야. 그럼 여기 넘겨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3을 곱해가지고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얘랑 좌변 우변을 더해주면은 x 더하기 6y가 뭐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방정식인 거야. 한 번 더 이쁘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좀 더 이쁘겠죠. 순서상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케이? 방정식의 형태는 그냥 식을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순서상의 형태는 순서상을 쓰면 안 돼. 왜?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x와 y에 관한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걸 라지 x, 라지 y라고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그 점을 스몰 x, y로 줄 때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스몰 x와 스몰 y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이걸 다시 스몰 x로 잡으면 막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를 없애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왔어. 1등. 자, 일단 여기까지 쓰세요. 쓸 공간이 있을까? 34쪽에. 그리고 끊을까? 끊고 문제풀이를 다시 해야 되겠다.